자,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드디어 5학년 가장 마지막 단원이 되겠네요. 6단원은 평균과 가능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면 정보를 여러분이 빠르게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오잖아요. 그쵸? 이런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료들을 여러분이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해석하는 거야. 과연 이 자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결국 무언가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능력들을 높이는 것이 이번 단원의 목표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평균이나 가능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죠. 여러분이 시험을 보고 나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점수의 평균 점수를 구한다. 이런 이야기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고 또 해본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능성 이런 것은 그 일이 얼마나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생활 속에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죠. 일기예보, 내일 비가 올 가능성. 그다음에 로또를 구입한다. 여러분은 못하겠지만 그치? 매주 토요일마다 로또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로또에 당첨될 가능성.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단어는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다. 자, 먼저 준비 활동을 보면서 우리가 그래프나 이런 것들, 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봅시다. 첫 번째, 중기내반 학생들이 좋아하는 운동 종목을 조사한 표이다.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돼 있죠. 자, 좋아하는 운동 종목별 학생 수가 있네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표, 이게 바로 표죠, 표. 맞아요. 표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쵸? 먼저 표의 장점이라고 하면 뭐가 장점이 될까요? 정확한 값을 알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쵸? 여기는 네 가지밖에 없지만 표는 또 단점이 있는데 자료가 많으면 어떨 수 있어요? 복잡할 수가 있죠. 요것이 표의 이제 장점과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기 쉽게 바로 이 표를 여기에 나와 있는 바로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돼 있어요. 그쵸? 네. 그러면 보기 편하게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는 거죠. 말 그대로가 되겠죠. 축구는 몇 명이 좋아한다? 7명. 그러면 여기 7명을 찾아서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어 주면 되겠죠. 야구는 5명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농구도 5명이니까 이렇게 최고점을 찾은 다음에 말 그대로 막대기처럼 그려주면 되죠. 비구는 8명이니까 여기가 10명이었으니까 여기가 8명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어 볼 수 있죠. 그러면 가장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운동 종목이 무엇인지 눈으로 쉽게 알 수 있죠. 바로 무슨 거예요? P9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자, 그래프를 여러분이 이렇게 자료를 바탕으로 이렇게 의미 있는 자료를 또 만들어 본다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자료를 정리하고 해석하는 능력, 더불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이번 단원에서 집중적으로 해볼 거예요. 반드시 이 자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막 자꾸 자료를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하니까 귀찮을 수 있지만 왜 그렇게 바꾸는지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에서 4번을 보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이 자료를 보면서 공부해 볼게요. 연수가 운동장에서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모래 온도를 재어서 나타내 꺾은 선 그래프이다. 라는 것이죠. 꺾은 선 그래프라고 하는 거 말 그대로 이렇게 점을 연결해서 점을 선으로 연결해서 보는 거죠. 꺾은 선 그래프는 어느 때 많이 쓰이냐면 변화하는 값을 표현할 때 꺾은 선 그래프를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 변화하는 이 꺾은 선 그래프를 보면서
미래에는 앞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이 예측해서 이 자료를 해석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온도가 가장 높을 때와 가장 낮을 때의 모래의 온도는 각각 몇 도씨인가요? 가장 높을 때는 여기 딱 보니까 2시가 가장 높네요. 그쵸?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20이니까 한 칸이 0.1만큼이네요. 맞죠? 그러니까 가장 높을 때는 20.4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다음 가장 낮을 때는 여기 낮 12시가 되겠네요. 그쵸? 19.5가 여기 오니까 6, 7, 19.7도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4번이 이제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자, 이 그래프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예측하고 해석하는 거죠. 오후 5시에 지금 그래프를 보면 4시까지밖에 안 나와 있어. 만약 여기가 5시에 값이 있다면 모래 온도가 20.1도보다는 높을지 낮을지를 예상하고 이유를 써보세요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침에부터 낮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낮 12시가 제일 낮고 그 다음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죠. 오후 2시에 가장 높아졌다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네, 바로 태양과 관련이 있는 것이겠죠. 그쵸? 네, 자, 이 그래프를 보면 그러면 온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오후 5시에 모래 온도는 20.1도보다는 낮을 것 같습니다. 그쵸? 이렇게 먼저 결론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유를 적어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맞아요. 왜냐하면 자, 왜 그래요? 오후 2시부터 모래의 온도가 어떻게 되고 있죠?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쵸? 온도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물론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예요. 해가 지면서 온도가 떨어진다. 뭐 이런 걸 알고 있는 걸 적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수학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석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준비학습 풀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암호는 태백산 호랑이라고 불렸던 독립운동가 신돌석을 암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